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수영입니다. 수영 중에서 이제 입문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영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서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올해로 43이고 작년 3월에 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. 처음 아주 기초부터 발차기 그리고 킥보드 잡고 자유형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지나니까 이제 킥판을 놓고 자유형을 하고 두 번째 달에는 배영을 하고 세 번째 달에는 평영을 나가고 네 번째 달에는 이제 저병을 나가기 시작해서 얼추 3, 4, 5, 6, 7 5개월 수료를 초급반에서 한 다음에 중급반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. 예,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수영에 있어서는 경력이 한 개도 없고 저는 이제 운동 자체 경력이 저는 직업이 그냥 사무직이에요.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까 좀 운동을 좀 등한시하고 등한시하기보다는 운동 자체는 좋아하는데 이제 땀 흘리는 거를 좀 많이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좀 몸이 많이 피로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올해 아들이 이제 6학년이거든요.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육아나 가사 분담으로 인해서 저의 따로 저의 몸을 관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따로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3월쯤에 와이프가 한번 같이 한번 수영 한번 배워보겠냐 해서 시작을 했고요. 뭐 나쁠 거 없다. 뭐 한번 배워보자. 그리고 수영은 배워두면은 나중에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수영장이 있는 곳에 좀 가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. 종종 가게 되는 곳인데 그냥 이렇게 물에 몸만 담그고 있는 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참에 한번 배워두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. 했는데 이제 수영이라는 거, 운동이라는 거가 이제 저한테는 체계적으로 배우는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살면서 별로 몇 번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수영은 제가 누군가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배웠던 운동들 중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는 이제 헬스 PT를 한 1년간 받았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골프는 한 2달 정도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헬스 PT는 옆에 붙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 짜주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2013년 뭐 이때쯤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아들이 생겨나기 전에 이제 201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저희 아들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애 가지려고 준비하려고 노력하면서 뭐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PT를 배웠는데 근데 뭐 열심히는 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 PT라는 거 자체가 제가 뭐 몸을 더 벌크업을 한다던가 막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뭐 약간 좀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PT 수업을 다 듣고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재미가 없었고 뭐 그리고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약간 그런 헬스에 있어서의 웨이트 운동에 있어서의 그 포인트가 저한테 딱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 3, 4년 지나고 2, 3년 지나고 나서 골프를 원포인트 레슨으로 YMCA에서
월 8만 원 하는 건데, 그건 이제 1시간 타석에 들어서면은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시스템이고,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와서 봐주세요. 근데 이제 그때도 뭐 재미가,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막 아주 소질이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, 그때도 막 골프를 제가 열심히 연습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딱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, 마음에 와닿는 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두어 달 하고 이제 그만두었죠. 그러고 나서는 자전거는 좀 가끔 좀 탔던 것 같아요. 회사랑 직장이랑 집이랑 한 2, 30km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, 이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뭐 매일같이 타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, 이제 씻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은 못 탔어도, 그게 타고 나서 주는 그 도파민이 터지는 그 경험들, 유산소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그 경험들이잖아요. 웨이트나 골프에서는 그런 도파민이 올라오는 경험들이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막 포인트가 그런 거는 아니고. 근데 유산소 운동, 자전거도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, 뭐 첫 번째 제가 반포에 살았을 때 직장이랑은 한 20km 차이가 났었고, 편도로. 그러고 나서 이제 안양으로 제가 넘어갔었을 때는 편도가 한 33에서 35 정도 됐었으니까, 자전거를 타고 20km면은 1시간, 그리고 33에서 35면은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거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서의 그 올라오는 성취감이나 도파민, 그런 것들이 엄청나죠. 좋았고, 그거를 뭐 계속 하고 싶기는 했는데,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. 이제 무릎 쪽이, 제가 이제 피팅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. 하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뭔가 이렇게 내측에 통증이 조금 느껴지고, 그래서 올해는 못했어요. 제가 계속 지속을 못했던 거죠.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3번, 많이 타면은 일주일에 뭐 계속 뭐 한 3번, 4번도 탈 때도 있었는데, 그게 뭐 평균적으로 뭐 기간 내에 따져보면은 한 달에 많아야 3번이나 4번, 뭐 적을 때는 뭐 아예 그냥 건너뛰는 달도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자전거 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, 아무래도 뭔가 이게 주말에 캠핑을 좀 많이 다니고, 저도 이제 그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그때는 수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. 저녁에 반주를 좀 자주 했고, 약간 막 체력적이나 막 그렇게 몸이 막 제가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고, 그냥 이제 회사 잘 갔다 와서 이제 좀 맛있는 거 먹고, 그리고 술도 마시면서 적당히 취하고, 그런 거가 삶의 행복 아닌가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었죠. 작년 3월 전까지는. 그러다가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어요. 이야기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. 수영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 완전 초급반에서 시작을 하잖아요. 킥보드를 다 준단 말이에요. 그런 다음에 킥보드를 잡고 발차기를 시키고, 발차기로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가게 해요. 앞에 25m까지. 이제 그게 첫 번째 미션. 그리고
뭐 며칠 있다가 사이드 킥이라는 걸 시켜요. 킥보드 한 손 팔로 잡고 몸을 옆으로 틀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수면 위로 이렇게 빼면서 호흡으로 하고 그러면서 발을 옆으로 이렇게 차는 사이드킥 그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킥보드 잡고 한 팔 자유형을 하잖아요. 한 팔, 한 팔, 한 팔, 한 팔. 처음에는 팔을 스트레이트 함으로 하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저한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? 그게 좀 배우는 텀이 처음에 강좌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게 강좌가 제가 들어갔던 작년 3월 같은 경우가 반이 딱 시작이 열렸던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같이 시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았던 게 이게 그 클래스마다도 시작을 하는 그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같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클래스가 오픈되는 시점에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좀 행운이었죠.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그 진도를 이렇게 뭐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첫 번에 이제 배웠던 건 킥보드 발차기,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사이드 킥, 그리고 세 번째 배웠던 한 팔 자유형,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이제 킥판 빼고 나서 하는 자유형,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연결 동작들을 네 가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자유형에 있어서의 그 호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동작 하나하나가 그때는 되게 어설플 수밖에 없죠.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어설픔을 조금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복습을 계속 하는 거죠. 자유수영을 나가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, 뭐 때로는 그 이상 그냥 레인은 계속 돕니다. 그래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세션이 1시간 반이면은 그냥 그 네 가지 세션을 1시간 반에서 시간을 분절을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반에 뭐 50바퀴를 돈다, 40바퀴를 돈다. 예를 들어서 40바퀴를 1시간 반에 돌면은 10바퀴는 킥보드 자유형 발차기, 그리고 10바퀴는 사이드 킥, 그리고 또 다시 10바퀴는 한 팔 자유형 킥보드 잡고, 그리고 마지막 10바퀴는 뭐 자유형,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복습을 매일매일 했어요.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, 그리고 재미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,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열정이 당연히 있으셨고, 저희한테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잡고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은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자세에서 왜 이게 유선형 자세가 나와야 되고, 왜 다리를 올곧게 펴서 이렇게 무릎을 펴고 발등을 펴고 이렇게 킥을 차야 되는지,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유튜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그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게 러블리 스위머 채널 제일 많이 봤고요.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급 때는 계속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고, 평형 넘어가면,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배영이잖아요. 배영을 이제 누워서 발차기, 그 다음에
배영 동작, 그리고 평영에서도 킥보드 잡고 평영 발차기, 그리고 평영 동작, 그것들을 배우고, 그리고 제가 자유수영을 하면서 복습을, 그것들을 동작들을 하나씩 넣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평영까지 갔을 때는 한 가지 동작마다 8개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유형 발차기 8개, 그리고 사이드킥 8개, 한팔 자유형 8개, 자유형 8개, 배영 킥 8개, 배영 8개, 평영 킥 8개, 평영 8개. 그렇게 하면은 88에 64잖아요. 근데 이제 평영하고 배영은 바퀴수를 4바퀴인가 돌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게 한 50바퀴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. 저는 매일매일 50바퀴면은 2,500 정도 되거든요. 50바퀴나 48바퀴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반에서도 이제 맨 앞에서는 선두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, 물론 그 클래스가 막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, 그리고 운동 좀 하시던 분이 좀 오고 그러셨으면은 제가 선두에 못 섰겠는데, 그때는 그 반이 막 그렇게 그런 구성보다는 이제 좀 일반적인 주부분들하고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두를 서게 됐고, 그리고 초급 특성상 이게 강습에서 계속 이렇게 정체가 벌어져요. 그래서 레인 끝에 가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, 계속 이렇게 그 중급반 이상부터는 계속 서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니까 운동 강도가 나오잖아요. 초급반에서는 그게 이제 운동 강도가 잘 안 나오는 점, 그런 점들 때문에 더 이제 자유수영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가장 이득을 봤던 점은 체력이 정말 좋아졌어요.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체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운동은 정말 유산소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예전에,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면은, 조건은 꾸준히만 하면, 그리고 막 먹는 것도 제가 그 당시 막 이렇게 제가 원래 평소에 먹던 양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특별히 뭐 운동을 더 했다고 해서 제가 넘어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양은 고정을 시키고, 활동량은 이전에 안 했던 운동을 추가를 시키니까 그 활동으로 소모되는 그 칼로리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중이 수영을 시작을 하고, 그리고 자유수영을 열심히 하면서부터 감소가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느는 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체중도 줄면서 유산소로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전신의 이런 혈액순환적인 부분도 강화시키고, 심폐지구력 강화시키고, 수영 자체가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온몸에 약간 활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제가 작년 3월에는 시점이 굉장히 회사 일이 너무 바빴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한 5월까지는 뭐 심지어 뜬 눈으로 밤을 새서 새벽을 맞이해서 그 다음날 뭐 저녁 6시, 7시에 퇴근을 한 경우도 있었고, 그러고 이제 공장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출장을 종종
공장 쪽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, 특히 청주 쪽에 가서 이제 새벽 뭐 2시나 3시에 끝난다고 쳐요. 그러면은 이제 뭐 그때 차를 쉐어링카 빌려 타가지고 굳이 집에 와서 새벽 6시 강습을 들으려고 한두 시간 자고 그냥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. 그 수업을 듣겠다고. 수영 수업을 듣겠다고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많이 없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력적으로 이득을 많이 봤다. 그리고 그게 일적으로 있어서도 저한테는 되게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그런 연속적으로 뭐 공장도 가야 되고 밤도 새야 되고 그런 일정들이 사실은 너무 과부하된 업무 로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고, 그런 게 사실은 유쾌하지는 않잖아요, 누구에게나. 진이 빠지고 힘든 일이고.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운동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나는 그때 이제 얼마나 이게 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 성취감 있잖아요. 그것도 있었고, 그 수영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, 정말 기분이 좋아요. 그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그냥 뭐 약간 조금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즐거움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도파민은 조금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. 훨씬 강하고 훨씬 약간 조금 중독적이고. 네, 확실히 수영이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. 제가 얻었던 거는 비단 이제 체력이나 그런 그 체중 감량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서도 그 수영 자체에서 오는 이렇게 즐거움이 되게 컸던 것 같고,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. 수영을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수력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이제 저도 이제 중급반에 올라오고 더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고,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수영 동아리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가 이제 좀 대단지다 보니까 거기에 뭐 2만 명이 넘어요. 거기에서 이제 수영 동아리를 이제 가입을 하시는 뭐 한 2, 30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면은 좀 어떤 분위기일까 저는 처음에 되게 궁금했거든요.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나올까?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초급인 사람들도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너무 놀랬고, 그때 이제 좀 벽이라는 걸 느꼈어요. 저도 이제 나름 열심히 하고 수영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많이 찾아보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역시나 막 이런 그 저보다 오랫동안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워오셨던 분들,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하더라도 저보다 수영이라는 건 조금 더 이게 몸이 유연하신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한 스포츠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수영이 심폐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, 이게 장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25나 아니면은 50 아니면은 뭐 해야 뭐 100 정도 하고서 보통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뭐 계속 장거리를 도는 게 아니면은 그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
유연성이나 아니면 파워, 뭐 그리고 자세,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구력으로 다져진 그 효율화된 영법,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그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건데, 같은 연배에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더 유연하신 분들이 조금 더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. 단거리에 있어서는. 물론 뭐 저는 심폐나 뭐 지구력 측면에서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은,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뭔가 이게 조금 슬림화된 사람들이 조금 더 타고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조금 더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, 수영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좀 잘 안 보이니까, 같이 또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뭐 약간 그때 조금 벽을 만난 것 같아요. 난 좀 해도,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보강 운동이라는 거가 있어요, 수영에 있어서. 약간 고관절 아니면 중둔근, 대퇴사두 아니면 코어 단련하는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고, 저도 그런 것들을 헬스에 가서 이제 많은 이제 부가적인 보강 운동을 해주고 그랬지만은,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탁탁 올라오는 게 아니고, 한번 올라오면은 이렇게 쭉 가요. 쭉 가다가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데, 그래도 또 언젠가는 또 올라가요. 그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답답해요. 열심히는 하는데 그 투자하는 대비 막 성과는 이렇게, 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리는데 실제로는 뭔가 계속 정체돼 있는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, 매일매일 열심히는 하는데, 보강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유수영도 매일 열심히 하는데,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틀린가, 막 그런 생각들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. 수영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점은,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, 체력 외에도 이제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에 있어서도 코어 단련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몸의 중심, 복직근에서부터 대퇴사두, 햄스트링, 그리고 광배 등, 하부, 그리고 다 맞물려 있어요. 몸을 다 전신으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립근,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잘 단련이 된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유산소 운동이나 심지어 무산소 운동인 헬스로 넘어갈 때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. 왜냐면은 아까 그 몸에 있어서, 신체에 있어서 단련을 주는 것 중에 코어를 단련시키는 거는 진짜 수영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부상 없이. 그러다 보니까 그 코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잡히고 나면은 다른 운동을 할 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. 도움이 되고. 헬스를 할 때, 뭐 고립 운동을 할 때 있어서, 웨이트를 제가 많이 한 거는 아니지만은, 웨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고립 자세를 잡고 자극을 적당히 주기 위해서는, 내가 원하는 타겟에 적당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코어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내가 그 자세를 고립 자세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, 그 코어를 발달시키기에 처음부터 헬스를 접근을 하면은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,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약간 코어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수영이 탁월한 게, 체중도 같이 감량이 빨리 되거든요. 빨리 되고,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물속에서 활동하는 운동이다 보니까, 그 물에 의해서 이제
부력에 의해서 이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압력 정도가 좀 많이 낮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걸리는 부하들이 많이 상쇄되고 부상이 적은 상태로 운동이 가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코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, 부상 없이. 그러고 이제 뭐 아까 웨이트를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프리웨이트의 대표적인 풀업이나 아니면 푸시업 같은 경우에도 이 코어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게 되고 나니까 풀업도 뭐 어렵지 않게 처음 하나 땡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를 땡기고 나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, 하면서. 이게 보여요. 헬스장에 가보면은 이게 코어가 이게 잘 만들어진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그 자세부터가 달라요. 훨씬.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 속도도 다 다르고요. 코어가 진짜 중요해요, 운동에 있어서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러닝에 있어서도 코어가 너무 중요해요. 이게 달리다가 막 이렇게 뭐 고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, 생각보다 달리기가 이게 다리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. 전신으로 다 해야 되고, 그리고 중심은 결국에는 달리기도 코어가 얼마나 나의 상체와 하체를 단단하게 잘 지탱을 하고 있는지, 그걸 얼마나 잘 잡아줄 수 있는지, 그게 결국에는 코어에서 나오고, 상체와 하체를 단단하게 잘 고정하고 잡아줘야, 여기서 이제 밸런스 있게 잘 잡아줘야 러닝에 있어서 효율적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빠르게 달리기도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이다. 그리고 재미있고 도파민 터지는 운동이고, 나이가 많고 적고 모두가 다 하기도 너무 좋고, 저희 어머니도 뭐 지금 꽤 오래되셨어요.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벌써 이제 저병 나가고 그러시는데, 나이랑 상관없이.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내가 몸이 이렇게 헤비하거나 뭐 왜소해도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. 러닝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몸이 과체중이신 분들에게는 좀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. 달리다가 이렇게 무릎에 부하도 많이 가고, 그래서 계속 가다 서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, 수영 같은 경우는 훨씬 그 부담이 적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영을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막 빠르게 발전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러닝만 한 게 없기는 한데, 근데 수영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쭉쭉 발전하거든요. 그래서 막 한 1년까지는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요. 막 수태기도 안 오고, 막 그때까지는 막 저도 미친 듯이 막 하고 그랬었어요. 지금도 물론 계속 그 수영 강습을 통해서 얻어가고 배워가고 그러고 있지만은, 진짜 뭐 수영 처음에 시작하면은 빨리 배우고 그런 게 이제 재미인 것 같아요. 내가 하는 만큼 이렇게 또 올라가고 성취를 느끼고 하는 것들이. 그래서 오늘은 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다음번에는 또 뭐 수영 이야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하고. 제가 근데 뭐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막 아까 드린 대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샐러리맨이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도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. 수영 재밌게 하시고 즐거운 수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